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누스 마스터 1급 실기 특강을 진행하게 된 소프트웨어 공학과 진정순입니다. 자, 오늘은 실기 부분을 좀 볼 건데요. 자, 실기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우선은 필기 앞에 부분에 이제 열문항 경우에는 단답과 서술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명령을 아는 것보다 명령 뒤에 여러 가지 경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옵션 같은 것들을 정확히 아시고 쓰실 수 있으셔야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이제 필기 부분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기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리나 설정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묻는 그런 문제로 5문제에서 7문항 사이에서 출제가 됩니다. 자, 대략적으로 한 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100분에 16문제, 17문제 정도 푸는 그런 문제이긴 하지만 난이도가 조금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를 관리하는 과정이다. 조건에 맞게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적어봐라 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은 웹서버를 운영할 계획이라서 자, 사용자 추가 시에 디렉토리 이름은 www 디렉토리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려고 한다. 자, 이때 관련 디렉토리를 생성하는 명령을 실행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선 디렉토리를 실행한다 하면 생각나시는 여러분들이 명령어가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자, 그게 바로 mkdir이 되겠죠. 디렉토리를 생성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명령어를 어디에다가 만드냐는 거죠. 자, 그럴 경우에 다음 보시면 이번에는 생성해야 되는 디렉토리에 절대 경로를 기입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만들어지는지를 경로를 쓰셔야 되는데요. 자, 경로를 쓰시려면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하는지 그 경로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루트가 있고요. 자, 루트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장치 중에서 제가 5개만 지금 적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etc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시스템 환경 설정 파일이라든지 초기화 파일들이 적혀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는 초기화. 자, 환경 설정 같은 거지.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굉장히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DEV인데요. 자,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장치들,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의 장치들에 대한 그런 폴더가 되겠는데요. 자, 거기에는 이제 하드디스크라든지 또 CPU, 그리고 I/O, 입출력 장치 이런 것들에 대한 디바이스 장치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트인데요. 자, 부트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커널 파일들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부팅 관련된 그런 파일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빈 파일에 이 파일도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명령어들 있죠. 자, 이런 명령어들이 바로 여기에 이 디렉토리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홈 디렉토리는 많이 아실 거예요. 자, 홈 여러분들이 어떤 사용자를 하나 만든다. 로그인할 어떤 사용자를 하나 만든다. 자, 만약에 이름을 뭐 IHD K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었다. 자, 그렇다면 이 파일이 이 홈 디렉토리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자, 그 중에 이 etc 안에
SKEL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사용자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인데요. 새 사용자를 위한 기본 어떤 폴더를 참조하는 디렉토리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새로운 사용자를 만들어서 사용했다. 그럴 경우에는 자, 그 여기에 자, 요 부분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거를 만들었을 때 실제적으로 이제 디렉토리 생성 부분은 자, mkdir이라고 하는 명령의 뒤에는 자, 여러분들이 자, 명령을 보시면 자, etc의 자, skel의 그 밑에 자, 요 ww라고 하는 사용자가 추가 시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된 이 디렉토리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의 문제에서 1번은 자, mkdir이 되겠고 두 번째는 자, 경로명을 절대 경로명을 자, 기입하는 부분에서 자, 다음과 같이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현재 계속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자, 현재 이렇게 사용자의 주 그룹이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태다. 주 그룹 변경 없이 추가로 어드민 그룹에 자, 포함시키려고 한다. 자,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3번은 이제 관련 명령어를 기입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제 4번은 3번과 명령어와 옵션을 연결해서 그 값을 이제 기입해 주시는 것이 되겠는데요. 자, 생성한 사용자에 대해서 설정을 해줄 수 있는 명령어로는 자, 뭐가 있냐면 유저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유저 모드가 되겠고,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유저 모드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 계정을 관리할 때 이 관리하는 명령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이 사용자 계정 모드에서는 여러 가지 변경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사용자의 쉘이라든지 홈 디렉토리라든지 그룹이라든지 UID, 그룹 ID 이런 것들 변경할 수 있는 명령어인데, 자, 변경하고 그런 다음에 뒤에다가 자, 뭐를 추가해서 넣어주는 거냐면 자, 어드민이라고 하는 그룹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어드민이라는 것을 추가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 그룹 변경 없이 추가로 어드민 그룹에 포함시킨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바로 자, 여러분들이 옵션이 있는데요. 그 옵션이 바로 대문자 G입니다. 자, 이 대문자 G는 추가로 다른 그룹에 속하게 할 때 쓰는 속성이에요.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이렇게 대문자로 G라고 쓰셔서 자, 추가로 뒤에 있는 그룹을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고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자, 조건에 맞게 자, 괄호에 알맞은 내용을 적으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우선은 여기에 지금 생성하려고 하는 파일 시스템을 자, XFS로 생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 명령어를 생각해 봅시다. 자,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는 그런 명령어는 뭐가 있죠? 자, 바로 그 명령어는 자, 아까는 디렉토리를 만드는 것이 mkdir이었는데 자, 파일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파일 시스템인 fs가 됩니다. 자, 그런데 mkfs에 자, 요 xfs에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자, 여기에 xfs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장치의 파일 시스템을 요 xf로 생성이 되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나번에는 파일 시스템이 생성된 자, 다음과 같은 UUID 값을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이 한번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위에서는 MKFS라고 하는 것은 Make File System이라고 하는 것의 약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UUID의 값을 자 이렇게 부여된 그런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는 명령으로는 자 바로 BLKID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어렵기도 하고요. 또 중요하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자, 꼭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크론을 이용한 스케줄 작업을 관리하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과정에서 자, 우리가 앞에서 조금 배웠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그 위치를 잘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선은 첫 번째로는 자, 크론 작업의 파일을 삭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삭제하는 파일인 RM이라고 되어져 있죠. 자, 그런데 뭐를 삭제하는지 여부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우선은 자, 뭐를 삭제할지를 이제 우선은 보셔야 되는데 먼저 크론이라고 하는 것이 동작되는 원리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원이 켜지게 되면 자, init 데몬이라고 하는 것이 읽힙니다. 자, 읽히고 크론 데몬이 실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실행이 되면 제일 먼저 etc 폴더에 크론 탭이라고 하는 파일이 읽혀지게 되고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시간이라든지 날짜라든지 뭐 주라든지 달이라든지 해당하는 이런 크론과 관련된 파일들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풀 크론이라고 해서 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자, 읽어오게 되는데 자, 그 읽어오는 디렉토리는 바로 바, 스폴, 그 다음에 크론 위치 디렉토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파일을 삭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어떤 것을 삭제하느냐? 자, 위치가 중요한데요. 자, 위치는 바로 자,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요 읽어오는 부분이 자, 바, 스풀에 자, 크론까지가 여러분들의 위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자가 누구죠? 지금 사용자는 자, 요거죠. 그래서 사용자 네임을 자, 써줍니다. 여기가 I겠죠? 이게 아마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하다 보면 앞에 글자가 이제 대문자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것도 이제 아이디 이름이라면 아이디 이름은 똑같이 써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다음 요 파일 명령을 매주 일요일에 10분 주기로 실행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앞에서 요 시간 주기를 실행하는 것들은 한번 보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서도 한번 살펴보고 가죠. 자, 첫 번째는 이제 좀 줄여서 썼는데요. 자, M은 이제 분이고 또 시간, 그리고 여기에서는 돔이 이제 이렇게 날짜고요. day of month라고 해서 날짜, 그리고 그 다음에 월, 그리고 도우라고 해서 이것은 day of week의 이제 약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0과 7은 일요일로 표시하고 1부터 이렇게 숫자로 되어져 있었죠. 그 다음에 user command, 자, 이렇게 표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자, 매주 자, 일요일에 10분 주기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것을 이제 만들려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자, 우선은 제일 먼저 맨 앞에 나오는 것이 이제 10분인데 자, 10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이렇게 슬래시를 쓰게 되면 연결된 설정값 범위 내에서 특정 주기로 나눌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주기로 나눌 수 있는 부분에서 자, 여기 뭐 10분 주기라고 했을 때는 그 앞에 자, 이렇게 아스테리스크를 쓰시고 자, 10분 주기. 자, 이렇게 됩니다. 자, 해당 필드의 모든 값을 의미하는 그 아스테리스크 쓰고 슬래시를 하게 되면 어떤 10분이라고 하는 주기별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렇게 되면, 자, 분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다 이제 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 아스테리스크로 자,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지금 매주 일요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 일요일을 0으로 자,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표시되어져 있는 것이 이제 이렇게 자, 표시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다르게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좀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자, 우선은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자, 대신해서 자, 뭐라고 표시할 수가 있냐면 그냥 10분 간격 주기이기 때문에 0, 10 자, 이런 식으로 해서 50까지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요. 대처할 수 있습니다. 대신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자 0인 경우는 자 우리 아까 7도 일요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7로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매주 일요일에 10분 주기로 자 요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다음은 추가된 생성한 C 언어 소스 프로그램의 오브젝트 파일을 생성하고 백업을 진행하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 새롭게 작성한 C 언어 소스를 자 컴파일한대요. 자 그래서 컴파일하게 되면 뭐가 생기죠? 자, 오브젝트 파일이 생깁니다. 자, 오브젝트 파일이 생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과 관련 명령어만 우선 기입해봐라 라는 뜻인데요. 자, 여기에서 자, 이렇게 C 언어 소스를 오브젝트 파일로 바꿀 수 있는 명령어가 바로 GCC라고 하는 자,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GCC라고 설명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C 언어로 만든 파일을 컴파일하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컴파일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브젝트 파일로 만들게 되면 자 요런 오브젝트 파일로 만들게 되면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에다가 옵션을 쓰게 됩니다. 자 옵션을 -C 옵션 C를 쓰게 되면 자, 이 컴파일 작업을 통해서 자, 오브젝트 파일이 생기고 여기에 대한 모 파일, 자, 해당하는 sum C에 대한 오브젝트 파일인 자, 파일이 생성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자, AVG 자, 오브젝트 파일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C 언어 소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것을 자 이렇게 오브젝트 파일로 컴파일 시켜서 오브젝트 파일로 만들려면 어떤 옵션을 써야 되는지 자 그 부분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다음 연결된 문제입니다. 자 생성된 두 개의 오브젝트 파일을 이용해서 자 컬C라고 하는 실행 파일을 생성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는 이제 GCC 명령을 쓰고 자, 두 개인데요. 자, 어떤 특정한 실행 파일을 만들려고 한다. 자, 그럴 경우는 그 파일을 만드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아까처럼 자, 이렇게 sum이라고 하는 sum.c와 그다음에 object agc라고 하는 파일이 자 이렇게 컴파일 돼서 오브젝트 파일이 만들어지는 것에는 -C라고 하는 옵션이 있었지만 자 여기에서는 어떤 특정 오브젝트 파일을 이용해서 이거라는 실행 파일을 생성하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오브젝트 파일을 이용해서 뭐를 생성하는 옵션은 무엇인가? 자 바로 이것이 바로 O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 파일명을 정하는 이런 옵션인데요. 주로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냥 A out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실상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여기에 이렇게 옵션을 쓰게 되면 뒤에다가
출력할 파일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할 파일은 curc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에 curc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 뒤에 있는 파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C 언어 프로그램을 자 요거 오브젝트를 생성할 수 있는 GCC라고 하는 요 컴파일 할 수 있는 명령어를 쓸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옵션 C와 옵션 O를 알고 있는가, 자 그리고 만약에 옵션 O를 썼을 경우에는 뒤에 이렇게 실행 파일까지 자 위에서 찾아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자 TAR 명령이니까 이제 묶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오브젝트 파일만을 묶어서 자 obj TAR이라고 하는 묶음 파일을 만든다는 거죠. 자 그랬을 경우에 자 뒤에 넣어야 할 내용을 자 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4번에는 명령어의 옵션하고 그리고 또는 옵션과 관련된 인자값이 있으면 인자값 그리고 대상 등을 기입하는데 명령어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하나의 괄호로 처리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명령어는 이렇게 하나로 자 이렇게 표시한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자, 우선은 첫 번째로는 여러 가지 이제 위에 오브젝트를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옵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앞에 C나 F 이런 것도 옵션이었죠. 그 전에 이제 한번 필기 때 보셨었는데, 자 C라고 하는 것은 지정한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하나로 묶어서 새로운 어떤 묶음 파일로 생성할 때, 자 그러니까 이 파일을 생성할 때, 자 그래서 생성하기 위해서는 자 C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작업 대상이 되는 어떤 파일명이 있을 경우에는 자 여기에서 F를 쓰게 되죠.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자 이렇게 옵션에 C와 자 F를 써주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F는 뒤에 파일명을 쓰잖아요. 자 그래서 파일명이 뭐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오브젝트를 묶는 파일이 자 obj tar이라고 했으니까 자 tar을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거는 자 모든 오브젝트 파일을 묶는다라는 거죠. 자 오브젝트 파일만을 묶어가지고 라고 했기 때문에 자 모든 것을 대표해주는 아스테리스크에 자 오브젝트 파일은 확장자가 뭐죠? 5죠. 그렇기 때문에 5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 파일을 묶어가지고 뭐로? obj tar이라고 하는 파일로 자 묶어서 생성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모듈 관련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이다. 자, 조건에 맞게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적으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선 모듈이 자, 다음과 같이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나왔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출력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선 그러면 우선은 지금 요 모듈과 관련된 자 1번과 4번은 명령어만 기입하고 자 2번과 3번은 옵션만 기입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명령어가 틀리면 채점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이 문제는 실기에서는 문제가 많진 않은데 문제가 연결해서 나오는 문제도 많고 또 옵션 같은 것들을 모르면 이 부분을 채점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아마도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쓰시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모듈입니다. 자, 그럼 모듈이면 자, 모듈에서 관련 어떤 작업을 해줄 때 제일 첫 번째가 리눅스 커널에서 모듈을 적재하거나 제거하려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듈 작업이다 라고 했을 때는 자, 반드시 자, 여기에가 모드 자, 프로브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그 명령어가 자,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 명령어인지를 보시면 모드 프로브라고 하는 것은 자, 뒤에 옵션이 나옵니다. 자, 옵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 모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호나 값이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 옵션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자, 우선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I라고 쓰게 되면, 자, 이 I는 사용 가능한 모듈의 정보를 출력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보를 출력하는 것이니까 information, 아이고. 자, 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information이라고 하는 의미로, 자, I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것은 모듈을 제거할 때, 주로 이제 제거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C라고 하는 것은, 자, 각종 모듈에 관련된 환경 설정 파일의 내용을 전부 출력을 할 때 주로 쓰이는 건데요. 지금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모듈의 전체적인 환경 설정을 본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옵션이 되겠고, 그 다음에 모드의 인포라고 되어 있어서 이 인포는 모듈 파일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 문제가 아니군요. 자, 그러면 자, 여기로 넘어가서, 자, 여기에 모드 프로브 하고 나서 뒤에 있는 옵션은 뭐라고 써야 될까요? 자, 이거는 바로 아까처럼 모든 모듈을, 자, 여기서 쓰셨던 것처럼, 자, 모든 그런 모듈에 관련된 환경 설정 파일을 전부 출력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자, 뭐라고 쓰셔야 되냐면, 자, C라고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모듈에 대한 내용을 다 출력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모드 프로브 C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자, 모듈 관련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이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것도 하나의 모듈 테이블 필터인데요. 자, 모듈을 제거하면서 관련 모듈도 같이 제거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선은 모듈을 제거해야 된다. 그러면 모듈 제거하는 명령이 필요하죠. 지금 아까 모드, 자, 프로브로 되어져 있고 제거할 수 있으니까, 자, 프로브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 관련되어져 있는 같은 관련 모듈로 같이 제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아이고, 뒤에로 가야 되는데. 자, 앞으로 가시면 모든 모듈을 제거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였죠? 그렇죠. 그래서 옵션이 -R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있는 이런 테이블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제거할 수 있는 명령어가 되겠죠. 자, 다음은 자, 이런 모듈 관련된 정보 중에서 특정한 어떤 파일, 모듈, 그러니까 이 파일에 관련된 정보를 출력을 하려고 합니다. 자, 정보를 출력하는 것, 아까 앞에서도 나왔었는데 뭐였었죠? 자, 모드 인포였죠. 자, 모드 인포인데 제가 하나 글자를 잘못 써서 자, 모드 인포로 자, 다음과 같은 파일을 정보를 출력하는 역할을 해주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개의 하드디스크를 이용해서 자, LVM을 구성하는 과정이다. 자, 두 개의 파티션을 자, 물리적 볼륨으로 구성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리적 볼륨과 또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볼륨 생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볼륨 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물리적 볼륨 생성이 있고 논리적 볼륨 생성, 그리고 볼륨 그룹 생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물리적인 부분에는 물리적의 P와 PV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PV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논리적인은 LV, 그리고
볼륨인 경우는 VG라고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인 경우는 물리적 볼륨으로 구성된다라고 되었죠. 그러니까 물리적 볼륨은 뭔가요? 자, PV 자, create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물리적인 부분을 자 생성하는 부분을 자 이렇게 써주시면 자 오른쪽에 있는 그 파티션 부분 내용을 자 이렇게 분리하겠다라고 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 다음은 물리적 볼륨을 자 이렇게 따로 뭐라고 자 볼륨 그룹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륨 그룹이죠. 그럼 볼륨 그룹은 뭔가요? 자,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볼륨 그룹은 자 바로 자 VG create죠. 자, 그런데 볼륨 그룹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옆에다가 자, 한 칸 띄고 자, 그 다음에 볼륨 이름을 자, 써주시고 한 칸 띄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볼륨 그룹을 다음과 같은 볼륨 그룹으로 자, 구성하실 수 물리적인 볼륨을 자, 이렇게 볼륨 그룹으로 구성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약 2GB 정도의 논리적 볼륨을 생성하는데 이름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3번에 보시면 자, 지금 3번은 관련 명령어만 쓰시고 그 다음에 4번은 3번에 기입한 명령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기입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선은 논리적인 볼륨이죠. 그러면 논리적인 볼륨을 자 써줍니다. 자, LV 자, create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자, 그런데 자, 앞에는 이제 명령어만 쓰라 그래서 명령어만 썼어요. 그런데 뒤에는 자, 다음과 같이 자, 힌트가 약 2기가바이트라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름과 사이즈 그런 볼륨을 이제 써주셔야 되겠는데 자, 다음과 같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이 자, 사이즈가 있는데 사이즈는 자, 대문자 L이라고 써주시면 사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 부분은 자, 대문자 L이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자, 기가바이트를 자, 메가바이트로 메가로 바꾸면 바로 2000이 되겠죠. 자, 그래서 2000메가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볼륨 이름은 또 띄인 다음에 자, 볼륨 이름인 KDATA1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름이 KTA 요 이름이지만 실제적으로 앞에서 설정되어져 있던 내용이 있었죠. 자, 볼륨이 있었어요. 그래서 볼륨도 같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L과 그 다음에 N이 볼륨 이름을 설정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흐리기는 한데요. 그래도 한번 잘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대문자 L을 썼었죠. 자, 이 대문자 L이 바로 여기에 보면 사이즈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N이 뭐였었죠? 지금 이름을 지정하는 거였었죠? 자, 이름을 지정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저 M 같은 경우는 뭐 미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옵션을 좀 가져왔는데요.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시스템 로그 관련 설정을 하는 과정이다. 입니다. 자,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가장 최고의 수준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모든 사용자의 터미널로 관련 로그를 전송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보통 이제 시스템 로그를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자, 그럴 경우에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자, 보통은 이머지나 패닉이나 이런 것은 모든 사용자들에게 전달해야 될 아주 위험한 어떤 상태. 자, 이것을 자, 표현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것을 자, 어떤 식으로 표기하느냐? 자, 그래서 1번에는 자, 모든 서비스에 대한 어떤 패닉을 쓰실 때는 자, 여기에 아스테리스크 점 이머지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또는 또 이렇게 점 패닉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특별하게 위험한 상황을 표시할 때, 자, 앞에다가, 자, 뒤에 이렇게 표시를 해서 처리를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그 두 번째 부분에서는, 보통은 이제 모든 데이터들을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자, 별이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가장 최고의 수준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모든 사용자의 터미널로 관련 로그를 전송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더 로그 상황을 좀 보면은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기본 구성 형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기본 구성 형식이 되어져 있고 일반적으로는 이런 서비스가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아주 위험한 상황일 때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주는데 이제 보통 프리오리티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아까처럼 말했던 자, 이머지나 페닉스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얼트 같은 경우도 이제 즉각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때 쓰는데 이게 그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도 얼럿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그런 것이 즉각 어떤 경고처럼 간단한 경고처럼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고 기타 더 다른 그런 경고성 문자들이 자, 그런 로그 상황들을 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시스템 로그 관련 설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어서 처리되는 부분인데요. 자, SSH와 같은 일종의 관련 로그는 자, 다음과 같은 파일에 기록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선은 첫 번째로는 자, 요게 자, 어떤 것에 이제 설정이 되어져 있느냐. 자, SSH이기 때문에 자, 요것은 이렇게 오트프리브라고 하는 파일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주로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인증 관련 로그를 루트나 아니면 다른 사용자의 어떤 터미널로 전달할 때 주로 많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다가 자, 이렇게 오트프리브라고 쓰시고 자, 그다음 점 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는 자, 위에 있는 경고 내용을 그대로 자, 위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파일 그 경로를. 자, 그래서 SSH 로그라고 써주시면은 이 파일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SSH와 같은 인증 관련 로그는 이 파일에 이렇게 기록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요 명령어에다가 자, 루트 또는 자, 뒤에 있는 사용자 내용이나 이거는 이제 루트가 되겠죠. 루트가 써질 수도 있고 뒤에 아니면 사용자의 어떤 터미널 정보가 적힐 수도 있고 자, 이 내용들을 자, 이렇게 써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자, 밑에다가 하나 적어 놨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자, 시스템에 접속하는 사용자가 너무 많아서 특정 로그 파일의 로테이션 관련 설정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자,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왼쪽에 제가 너무 길어서 조금 짧게 여기다가 써놨는데요. 자,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되어 있는 영역에다가 자,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는데 자, 우선 1번은 자, 로테이션 되는 관련 설정 부분이 어디에 저장되어져 있는지 보시면 자, 바의 로그의 BTMP라고 하는 곳에 이제 설정 내용들이 환경 설정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주로 로그로 접속이 실패한 경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너리 파일로 저장되어져 있으며
그 다음에 이제 last be라고 하는 명령으로 자,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선은 여기에서 자, 우선 첫 번째로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자, 우선은 위치가 로케이션이기 때문에 어디 위치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제가 저기가 너무 좁아서 자, 요 밑에다가 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1번이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로 자, 다음과 같이 자,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는 자, 로테이션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아이고. 좀 글자가 좀 지저분해서 잠시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죠. 뒤에 있는 조금 더 설명된 구체적인 설명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테이트 컴피그의 주요 설정 내용을 잠깐 보면 자,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위클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로그 파일을 자, 일주일마다 자, 로테이트 한다. 그래서 자, 위클리라고 하는 표시가 될 수 있고 자,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것은 로테이트를 한 후에 비어있는 로그 파일을 다시 생성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근데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표시하느냐? 자,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자, 우선은 지금 어디에 지금 저장이 되어 있냐면 지금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로그의 BPMP라고 하는 곳에 저장이 되어 있고 자, 이렇게 중괄호로 표시해서 자, 중괄호 범위가 이제 처리가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위클리라고 되어 있으면 이제 이렇게 주별로라고 되어야 되겠지만 자, 먼트라고 되어 있으면 한 달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고 자, 한 달마다 자, 그 다음에 로테이션 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크기가 자, 1메가가 되면 자, 그 민 사이즈가 1메가가 되면 그 이전이라도 로테이션을 실행을 하도록 되어져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미니멈 사이즈라고 하는 그 사이즈가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부분인데요. 자, 파일 생성 시에 허가권 값이 자, 요게 바로 로테이션을 만들 때 이게 허가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유는 소유권, 여기가 소유권. 자, 그리고 소유 그룹은 자, 여기가 그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께서 자, 여기서 뭐로 바꿔 주셔야 되냐면 자,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써주시고 자, 문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먼트가 아니라 자, 위클리라고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일주일 단위로 자, 만드는데 크리에이트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자, 지금 루트가 루트 사용자가 읽기랑 아이고, 읽기가 조금 이상하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읽기가 가능해야 되고 자, 쓰기가 가능하대요. 자, 읽기 쓰기가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허가권을 쓸 때 자, 어떻게 쓰셔야 될까요? 자, 허가권은 자, 앞에는 0이고 자, 첫 번째 사용자의 허가는 읽기 쓰기가 다 되는 거죠. 자, 그래서 6이 되겠고 자, 그리고 나머지 다른 그런 그러니까 루트 사용자만 소유권자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 6이 되겠고 나머지는 그룹이랑 뭐 기타는 없어요. 그래서 06
00이라고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유권은 루트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룹은 그룹은 뭐로 되어 있나요? 자, 여기에 UTMP가 되겠죠. 네. 그리고 나머지는 자, 똑같이 미니멈 사이즈는 자, 요것도 1메가였었죠. 아까 1메가. 자, 써주시면 되겠고, 로테이션은 아까 뭐로 돼 있었어요? 로테이트는 5라고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자, 다음과 같이 요게 1번. 자, 요게 2번. 여기가 3번. 그리고 여기가 4번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그 로그 로테이션 하는 그런 방법을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은 외부로부터 접근을 일반적으로 허가하기 위해서 SE 리눅스 설정을 확인하고 제어하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요 설정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과 비활성한 상태를 바꾸는 방법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기본적인 적용 확인하고 변경은 뭐라고 쓰시냐면 이제 보통은 이제 이렇게 컨피그에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cat etc 그다음에 셀 리눅스라고 쓰게 되면 이제 컨피그 화면에서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이때 셀에서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확인하는 명령은 바로 자, 여기서는 이제 확인이라고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get import라고 쓰시면 이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설정을 한다. 자, 비활성화 상태로 바꾸는 자, 설정하는 부분은 자, 바로 자, set false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9번 같은 경우는 가나 부분은 자, 다음과 같이 자, 이 부분을 자, 지정을 하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게 비활성화되는 것으로 바꿔주는 것은 뒤에다가 0을 붙여주시면 자, 비활성화로 설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원격지 호스트 데이터를 백업하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백업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작업 환경이 IP 주소가 자, 주어져 있고, 그리고 홈은 홈 디렉터의 디렉토리를 로컬 시스템의 디렉토리로 복사하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루트 권한으로 접속해서 허가권, 타임스탬프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 백업을 진행한다. 또한 작업 진행 상황을 표시하고 전송 시에 압축 기법을 사용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는 자,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된 원격지에다가 자, 파일을 동기화하고 유틸리티로 예전에 사용하던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사용했던 그 RCP보다 좀 더 빠르게 진행하는 그런 명령어가 자, 바로 자, 요거 RSYNC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자, 이 옵션 중에서 뒤에 있는 루트에 그리고 IP 주소에 있는 그 경로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진행 사항들을 자, 이제 복사하는 거죠. 자, 원격지에다가 복사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원격지에다가 그 내용을 압축해서 복사하는 기능이 바로 자, AV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 이런 그 옵션들은 조금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겠죠. 특히 이제 AV 같은 경우는 A에서 B를 그대로 A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B로 백업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백업하는 역할을 해주는데 거기에 G가 붙어서 더 여러분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압축 파일을 자, 처리할 수 있는 그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다시 한번 자, IP 주소가 있었고 자, IP 주소 번지에 원격지 호스트의 디렉토리를 로컬 호스트의 디렉토리로 복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복사의 개념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자, 루트 권한으로 접속해서 자, 허가권 그리고 이걸 유지한 다음에 백업을 진행한다. 자, 그리고 작업 진행 상황을 표시한다. 우리 그때 했던 것이 이제 A가 표시하는 거였었죠. 자, 그리고 전송 시에는 압축 기법을 사용한다. 자, 그래서 압축해서 복사하는 방법 AVG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삼바 서버를 설정하는 과정인데요. 자, 첫 번째는 윈도우 호스트에서 접속할 때 보이는 폴더의 이름은 자, 이렇게 웹이라고 지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삼바 서버 설정에 있어서는 삼바는 주로 서버는 이렇게 컨피그에 저장되어져 있어서 이 서버는 전체적인 제어나 공유시킬 시스템 자원에 대한 다양한 어떤 설정들을 처리하는 구문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그 내용은 ETC의 삼바 디렉토리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섹션을 정의할 때 자, 대괄호를 씁니다. 자, 여기에서 윈도우 호스트에서 접속할 때 보이는 폴더의 이름을 자, 세션을 이제 잡을 때 자, 웹이라고 잡는다라는 거죠. 자, 웹이라고 잡을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디렉토리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디렉토리를 설명할 때는 간단한 어떤 설명을 붙일 때는 자, 커멘트라고 씁니다. 그래서 자, 커멘트라고 쓰고 자, 그런 다음에 커멘트의 내용이 자, 지금 HTML 디렉토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커멘트의 내용을 자, HTML 디렉토리가 아니라 디렉토리 맞군요. 디렉토리 자라고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공유 디렉토리 경로를 자, 요거로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로 설정하는 것은 뭐였었죠? 아까 패스라고 하는 거였었죠. 그래서 패스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유저 자, 로컬 아파치 HTML 이렇게 써주시면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경로를 자, 여러분 패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설정할 수 있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자, 접근이 가능한 사용자는 자, 다음과 같은 여기 및 이것만 가능하고 두 사용자 모두에게 파일 생성 및 삭제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렇게 패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경로를 사용했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직접 이제 출력할 수 있는지 여부, 자, 공유 디렉토리를 쓰기 가능하게 설정할 것인지 여부를 해서 라이터블이나 라이트 오케이나 이런 것을 이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밸리드 유저라고 쓰시게 되면 공유 디렉토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를 지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접근이 가능한 사용자를 두 가지를 가능하다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접근 가능한 그 사용자를 자, 여기에다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접근 가능자에 사용하는 것은 자, 밸리드 자, 유저라고 써주시고 자, 이 유저는 뭐가 있냐면 지금 위에서 써주셨던 것처럼 HD 유저랑 그 다음에 PT 유저랑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자, 저렇게 써주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됐고 자, 그 다음에 두 사용자 모두 파일 생성과 삭제
삭제 권한을 부여한다라는 것은 수정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고정한다는 뜻이죠. 자, 그렇게 해서 자, 여기에 라이터블. 자, 라이터블 값을 자, yes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yes로 주시게 되면 바로 이제 수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생성하고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메일 서버를 설정하는 과정인데요. 자, 메일 서버에 자, 발신자 도메인이 자, spam.com으로부터 오는 메일을 거부하는데 별도의 메시지는 보내지 않도록 설정한대요. 자, 그럴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자, 접근에 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VI라고 써주시고 접근 그 파일이 어디에 있었냐면 자, etc 메일에 아이고 자, 메일에 자, 어디에 있으면 액세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액세스 자, access라고 써주시면 자, 여기에 액세스 접근하는 그 부분을 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메일 서버를 사용하시게 되면 메일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호스트나 도메인의 접근을 제어하는 파일로 허가할 호스트나 도메인은 통과된다 그러면 이제 리플레이라고 쓰시고 그리고 허용하지 않을 경우는 디스카드나 아니면 자, 리젝트라고 쓰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쓰시게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발신자 도메인의 스팸으로부터 오는 메일을 거부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어떻게 접근이 가능한지 액세스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어디로부터 자, 프롬이라고 써주시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표시할 수 있죠. 자, spam.com에 대한 자, 요 파일을 자, 뭐 한다고요? 자, 거부한다고요. 자, 거부는 아까 뭐였었어요? 자, 여기에 디스카드라고 쓴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거부한다라고 하면 자, 다음과 같이 이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일 서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자,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을 필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저 도메인 명하고 IP 주소, 그다음 메일 계정으로 표시됩니다. 정책으로는 주로 이런 어떤 실제 샌드메일 데몬에 참고하고 있는 것은 위치는 etc 메일 이렇게 액세스가 되겠고요. 여기도 자동으로 글자가 바뀌어서 db입니다. 자, access.db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변경할 때는 자, 다음과 같이 자, make map이라고 하는 해시를 명령을 이용해서 변경하실 수 있어요. 변경할 때 쓰는 그런 구문이 되겠고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from이라고 해서 지금 아까 좀 전에 썼던 자, spam.com에 이렇게 거절할 때는 reject라고 쓰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거절 내지는 discard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셨고요. 자, 그러면 다음은 자, 메일 서버를 설정하는 과정이 되겠는데 자, 3번에 보시면 우리가 아까 사용했던 그 내용을 보시면 변경된 내용이 적용되도록 관련 정보를 갱신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선은 아까 갱신 했던 것이 뭐였었죠? 자, make map에 자, 해시라고 쓰시게 되면 자, 변경하실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자, 뭘 변경했었나요? 자, 요것은 etc 자, 메일 액세스에 대한 내용을 변경했었죠. 자, 변경한 내용을 자, 이렇게 자, 새로 변경한 내용이 적용되도록 관련 정보를 다시 갱신하는 부분은 자, 오른쪽으로 자, 써서 자, 똑같이 이메일
액세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변경될 내용을 다시 갱신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기재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됐었습니다. 자, 1번은 관련 절대 경로 쓰는 거였었고요. 지금 우리 3번이니까 3번은 명령어로 쓰는 거니까 자, 이렇게 수정하는 것을 쓸 수 있는지 그 부분과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 기호를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호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자, 조건에 따라서 아파치 웹서버 환경 설정을 진행하려고 한다. 자, 아파치 웹서버 환경 설정에 VI 편집기로 불러오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파치 서버의 환경 설정이니까 자, 환경 설정 파일입니다. 자, 이 파일이 어디 들어있는지 쓰시면 되겠는데 자, 유저에 로컬에 자, 아파치니까 아파치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파치의 환경 설정이니까 자, 컴피그 자, 컴피그 안에 또 이런 서버, 웹 서버와 관련된 설정은 자, 어디에 있냐면 HTTPD에 자, 있고요. 확장자는 컴피그입니다. 자, 이렇게 불러올 때는 다음과 같이 풀 경로명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도메인명을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여기에 포트 번호를 80으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도메인명을 작성하는 명령어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도메인 네임 이 요건데, 자, 여기에 실제적으로 웹서버 환경 설정에서 자, 2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3번은 1번의 내용에 존재하는 항목의 값을 하나에 기입하고 대소문자를 구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일 먼저 이름을 정할 때는 자, 서버 네임을 써주시고 자, 위에 도메인 네임인 w.ihd.or.kr을 써주시면 뒤에 도메인 네임의 서버 네임을 지정하는데 자, 거기에 번호가 포트 번호가 몇이다? 80이다. 자, 이렇게 80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래서 아파치 이렇게 웹서버 환경 설정을 하실 때는 자, 이렇게 웹 서버에 대한 환경 설정을 하실 때는 자, 서버 네임으로 쓴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다음과 같이 도메인 네임 쓰고 그 다음에 포트 번호 쓴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웹 서버가 위치하는 디렉토리의 경로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변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변경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변경하려고 하는 이름을 써주셔야 되는데 자, 지금 웹 문서의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변경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도큐멘트 자, 루트 자, 그리고 나서 자, 유저 자, 로컬 아파치 자, HTML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디렉토리 경로를 자, 문서의 위치를 변경하는 그런 소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이렇게 웹 문서의 위치를 변경하려고 할 때는 자, 도큐멘트 루트를 쓴다. 자, 요거를 자,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에 따옴표를 지정을 해야 되겠죠? 네, 따옴표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아파치 웹 서버 데모를 실행하게 되려면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 데모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파치 데몬 설정은 다 다음과 같습니다. 자, 아파치 웹 서버 환경 설정에서 자, 저 이렇게 데몬 시작이나 또 재시작을 할 때는 자, 어떻게 하시냐면 자, 유저 아파치 빈 자, 빈의 아파치 CTL 그다음에
스타트라고 써주시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스타트 하게 되면 재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아파치 웹서버 데몬을 실행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자 여기에는 자 유저 로컬 아파치 빈 아파치 아이고 그 다음에 스타트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이 아파치 웹 서버 데몬을 실행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DNS 서버 환경 설정 파일에 자 다른 내용으로 설정하는 내용에 따라 설정하는 과정이다. 도메인에 대한 질의를 다른 DNS 서버인 다음과 같이 넘기는데 이 서버에서 응답이 없을 때 처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자 1번과 4번은 관련 설정 내용을 한 줄씩 기입하고 그 다음에 1번, 2번은 순서 상관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바로 뭐냐면 어떤 질의에 대해서 응답하는 그런 부분이 DNS 서버 환경에서는 자 forward only라고 하는 겁니다. 자, forward only는 자신에게 들어온 어떤 도메인 질의를 지정한 다음 다른 서버로 넘기도록 하는 것인데요. 다른 서버가 그에 대응하는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그 자신이 그 질의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을 경우에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forward only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그래서 forward 자, only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메인에 대한 질의를 다른 DNS 서버인 이것에서 넘기는데 이 서버의 응답이 없을 때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로 forward only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자, 직접 어떤 특정 부분에 자, 설정해야 될 경우에는 자, forward order라고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서버 주소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8, 126, 631이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써주시면 자 응답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없을 때도 처리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forward 아까 only 보셨죠? forward first는 타 서버에서 응답이 없을 때 자신이 응답하지 않을 때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이제 first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forwarder라고 써주시고 네임 서버 주소를 여러 개 써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14번 문제.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존 파일의 내용을 복사할 때 복사할 대상으로 자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대역에서 속한 호스트들만 허가한다라는 뜻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뭐만 허가할 수 있냐면 이것만 지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자 뭐라고 하냐면 allow 허락한다. 자, 트랜스퍼라고 하는 거죠. 다음 것만 허락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존 파일의 내용을 복사한 대상인 요 네트워크가 요거죠. 그러면 이것만 허용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 allow 자, 트랜스퍼 그리고 다음과 같이 자, IP 주소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자, 허용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0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0은 사실은 자, 이렇게 따지면 24, 그러니까는 서브넷 마스크 같은 걸로 이용한다 그러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24라고 하는 것은 네, 전체적으로 다 들어있는, 그러니까 다 0으로 되어 있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개의 비트에 쭉 자, 1이 그러니까 0이 들어있는 부분.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자, 이렇게 allow transfer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네임 서버에 질의할 수 있는 호스트를 자,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대역 속에 호스트 이름으로 호스트만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가능하도록 해주려면 자, allow 쿼리라는 것을 쓰실 수가 있는데 자, 이 쿼리가 뒤에 있는 숫자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이제 호스트로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그 똑같이 자, allow 쿼리라고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IP 주소를 쓰셔야 되는데요. 자, 위에서 보셨던 것처럼 자, 192.168 자, 12 그리고 0이라고 쓰지 않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자, 14로 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또 호스트 자, 호스트 내용은 자,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쿼리를 써주셔서 지금 요게 24도 될 것 같으네요. 24.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표시해서 allow 쿼리로 실행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네임 서버에 질의할 수 있는 호스트를 지정하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IP 테이블 기반으로 하나의 공인 IP 주소를 공유해서 다수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그런 내용에서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입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IP 테이블에 이용한 부분인데, 자, 사실은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이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인터넷 주소가 이제 부족하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온 것이 네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IP 테이블을 이용해서 자, 나오는 건데요. 그 네트워크 주소를 변경하여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뭐냐면 하나의 네트워크에 주소가 들어오면 거기에 해당하는 여러 개로 나누어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주소를 자, 트랜스레이션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할해서 처리할 수 있는 건데요. 자, 한 개의 공용 IP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 대의 컴퓨터의 인터넷 접속이 필요할 경우에 공인 IP 주소를 공유해서 여러 개의 컴퓨터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어디 외부에서 자, 라인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방화벽도 있고 자,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주소가 예를 들어서 뭐 자,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자, 그리고 거기 안에는 실제 내부에서는 주소가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자, 이것은 이제 나중에 허브를 통해서 자, 여러 대의 컴퓨터로 나누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자, 여기는 주소가 029 그 다음에 여기가 뭐 여기는 192.168에 0에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0에 뭐 4가 되겠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나눠서 처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IP 주소를 공유해서 여러 대의 컴퓨터가 접속할 수 있도록 이제 처리하는 건데요. 자, 이것을 설정하는 방법은 자, IP tables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자, t라고 하는 옵션에 자, net, NAT라고 하는 부분에 자, net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